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영자입니다. 오늘은 싱싱한 브로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브로콜리 정말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브로콜리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음식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영자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참,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 샐러드를 먹을 때 치즈를 듬뿍 뿌려 드시거나 브로콜리와 치즈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우유와 함께 브로콜리 수프를 즐겨 드시나요? 이런 조합이 맛있을 수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브로콜리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브로콜리는 칼슘 함량이 높은 채소로 유명하죠. 칼슘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유, 치즈, 버터와 같은 유제품을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제품의 인 성분이 문제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인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에도 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즉, 브로콜리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칼슘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이는 특히 칼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함께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은 브로콜리가 가진 풍부한 칼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겠죠? 칼슘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와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의 칼슘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제품과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브로콜리의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고 싶다면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보다는 따로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다만 브로콜리의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고 싶다면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보다는 따로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음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우유 한 잔과 시리얼을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브로콜리를 듬뿍 넣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브로콜리를 듬뿍 넣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의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따로 섭취하면 브로콜리의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유제품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음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유제품, 둘 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인 건 분명하지만 함께 먹는 것보다는 따로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함께 먹는 것보다는 따로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두 음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자, 이번에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유혹,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맛있지만 브로콜리와는 상극입니다. 브로콜리 먹고 입 심심한데 달달한 쿠키 하나 먹어야지 하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로콜리와 설탕은 최악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브로콜리의 건강 효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설탕 덩어리 음식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이러한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힘들게 혈당 조절을 해도 뒤이어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브로콜리를 먹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은 브로콜리와 설탕의 조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의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대신 다른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브로콜리 먹고 나서는 달달한 디저트도 못 먹는다는 거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디저트를 꼭 함께 먹고 싶다면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넣은 식사를 한 후 적어도 2시간 정도 후에 디저트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하고 브로콜리의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한 디저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연 감미료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 대신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나한과 등 천연 감미료를 사용한 디저트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 이러한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고 건강도 챙기면서 달콤한 디저트도 즐기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고지방 음식입니다. 고지방 음식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들로 맛있지만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 육즙 가득한 삼겹살. 이런 음식들은 정말 맛있지만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지만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로콜리와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건강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게 만들죠.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이러한 효능이 반감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 등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셈이죠. 그래서 브로콜리와 고지방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와 고지방 음식의 조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무조건 샐러드처럼 가볍게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맛있게 즐기면서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조리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볶음 요리에 활용할 때는 기름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튀김보다는 찜이나 데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볶음 요리에 활용할 때는 기름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튀김보다는 찜이나 데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브로콜리를 삶아서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수프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브로콜리를 삶아서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수프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프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소화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소화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건강도 챙기면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브로콜리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건강도 챙기면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하세요.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즐기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영자와 함께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몸에 좋은 채소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유제품, 설탕, 고지방 음식은 브로콜리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신선한 채소, 저지방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브로콜리 요리 비법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영자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